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와 전주시 평화동의 국민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고가가 최소 6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가 질비해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 입주자들이 입주해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 내 임대아파트에 편법 입주민이 만연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북도 내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곳곳에 최소 6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LH나 지방공사에서 중산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정책에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임대아파트 운영책임기관인 LH와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자산 정보를 토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지만 현실은 이와 매우 다릅니다. 실제 입주자들은 자산기준 평가 시 소유 차량의 기준이 2,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닐 경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타인 명의, 리스, 렌트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이용해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전라북도 군산 전북대병원의 새 건립부지가 군산시 사정동 일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중증 질 환자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진료 특성화와 함께 친환경 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사정동으로 건립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건립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기존 설립 부지였던 옥산면 당북리 백석제 일원의 멸종위기 생물들의 군락자생을 막는다는 이유로 부지 변경 요구가 끊이질 않았었고 결국 지난해 11월부터 대체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이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위원회는 선정위원회를 열고 주민 접근성,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통해 사정동 일원을 대안부지로 최종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안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사정동에 건립되는 군산 전북대병원은 2022년 1월 개원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 용역, 부지 매입 등 병원 건립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병원 설립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토지 거래 허가 및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 전북대병원은 규모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심내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건강증진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종합의료시설을 갖추고 지역민들에게 상급 의료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북 광장교차로는 울퉁불퉁한 도로로 인해 지나는 차량들이 크게 흔들려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 피해와 사고 위험의 우려가 높아 도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8달로 전북광장 교차로와 전주 종합경기장 교차로에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도로가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일 오전 전북광장 교차로는 이날도 어김없이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원 방면에서 들어오는 대형 버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커브길은 유별나게 도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도로 바깥쪽이 완전히 솟아올랐고 손상이 심해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지나갈 때마다 크게 흔들려 옆 횡단보도의 시민들을 불안케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포장된 종합경기장 교차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스팔트가 요철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형됐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신호를 지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속도를 높이면 차량이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일 이어졌던 무더위로 아스팔트가 한껏 올라간 열기 때문에 물러져서 요철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운전자 A씨는 도로 위에서 갑자기 요철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피해서 운전하려다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옆 차선으로 달려도 대형버스가 나란히 달리면 흔들리는 모습이 위협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요철이 심한 도로 포장 상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루빨리 도로 상태를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지난 12일 경상북도 경주시는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지진 공포에 머물지 않고 민관 군이 협력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4일 9.12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시민들에게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김석기 국회의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경주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 등 총 2,400여 명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장비와 물품을 준비해 피해 입은 읍면동 주택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시는 경북도와 문화재 돌봄사업단 등 80여 명과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 2개사와 합동으로 불곡사 대웅전 기와 파손 등 45개소 문화재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19일 오후 또다시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점검 결과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0차례에 가까운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중앙지방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와 함께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문인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20여 명의 지역 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대정부 출산정책으로 지방정부 인구정책 전담조직 설치제도 마련과 우수 출산정책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기준 완화 및 국비지원, 지역 우수 출산정책 손자녀 돌보미 전국화 등 다양한 내용이 건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인숙 시여성 청소년 가족정책관은 출산은 개인의 행복과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우선 과제이므로 시민 공감형 출산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출산을 저해하는 그릇된 인식들을 바꾸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19일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빨래 가스 건조기 설치 후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린나이코리아, 강원 찬빛 도시가스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업 등은 올해부터 5년간 강원도 내 20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스 건조기를 지원합니다.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건조기 구입 예산을, 린나이코리아는 건조기 할인을, 강원 찬빛 도시가스는 권역별 건조기 설치 비용을 후원합니다. 도는 앞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복지사들에게 세탁 건조 시간을 단축해주고 시설 생활 입소자들에게는 계절에 관계없이 의류와 침구류 등이 빠른 시간에 건조가 가능해져 생활 복지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역 상수도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평균 4.8%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4.8%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16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V코리아를 통해 결선에 진출한 11편의 우수 사례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원봉사 우수 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데요.
결선에 오른 11건은 각종 공모대회 수상 혹은 전문기관 추천을 받은 사례로 이번 대회를 거치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